자, 이번에는 임종석 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노 기자 어떻습니까? 사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시장 차출론 얘기가 계속 좀 나왔었는데, 네. 그럼으로 인해서 가장 지금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임 실장 말고도 도전자가 너무 많아서요. 사실 임종석 실장 예.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지내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뭐 본인은 생각 없다고 하지만 계속 거론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상 3선 도전을 좀 선언을 하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휴. 신문 주류에 포위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그러네요. 같은데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박영선 의원 그리고 우상호 의원 거기다 오늘은 정청래 전 의원까지 서울시장을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섰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저기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사진을 좀 뺀 분들도 있어요. 좀 죄송한데 네. 지금 저분들 말고도 서울시장 준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도전하는 이제 경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장 기자님, 우리가 소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친문 진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박원순 서울시장 한 번 더 하면 삼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원 시장한테 안 주려고 하는 좀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당원들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는 네. 저도 뭐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기류는 지금 이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취재를 해보면 예. 우선 첫 번째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도전을 하고 또 대선을 가려는 것이냐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컨대 3선 시장을 하게 되면 3선으로 끝내야지 또 대선을 가는 것은 무리 아니냐. 고로 예. 둘 중에서 하나를 택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 내부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도전자들이 있긴 한데 거기 빠진 민병두 의원도 민병두 의원도 있죠. 아까 있는데요. 노 기자가 설명한 네, 것처럼 설명한 그 사진을 분이죠. 다 넣을 수가 올 없어요.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넣었습니다. 어찌됐든 인기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지도도 떨어지고 그 서울 시민들한테 인기도 없기 때문에 이 구도 속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SNS 스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도전장을 던지고 뭐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 저는 조금 그 선거가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친문이 단체로 누구를 밀고 뭐 단체를 누구를 뭐 비토하고 뭐 그러진 않을 이러지는 것이다.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서울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식견과 판단에 따라서 투표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장 기자께서 정청래 전 의원 얘기를 했는데 강 기자 어떻습니까?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약간 오늘 얘기를 한 거 보면 뭐 박원순 시장을 약간 겨냥한 듯한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습니까? 예, 뭐 정청래 전 의원이 이런 SNS를 어제 올렸는데요. 마라톤 경기에 1등할 만한 사람만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페이스메이커도 필요하고 순수한 참여 정신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박원순 시장에게 공천을 뭐 안 주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나오는 후보들이 어느 정도 희생을 좀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정청래 전 의원 하면은 20대 총선 때 이제 공천을 못 받았는데 뭐 탈당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당이 승리하게 돕겠다라고 하고 손혜원 의원을 현재 마포을 지역구죠. 그렇죠. 자기 지역구에 손혜원 의원을 추천을 해서 결국 당선까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희생이 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박원순 시장에게 과연 공천을 주겠느냐라는 그런 박원순 시장도 친문도 아니고요. 그런 외부적인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장에 3선을 도전하지 않으면 박원순 시장은 어디로 가게 될까? 노 기자 보니까 친문 진영에서 실제로 박원순 시장한테 이제 서울시장 3선 하지 마시고요. 저기 경남지사로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얘기가 좀 있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가 끊이지 않고 실제로도 좀 의견이 전달이 된 걸로 알려졌는데 웬 경남일까 하실 텐데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남 창녕 출신입니다. 아, 창녕 출신. 네, 저기 유명한 분들 많아요. 박영선, 뭐 홍준표 많은 분들이 경남 창녕 출신인데 실제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친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그 박 시장이 영남 사람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기반 가지셔야 되고 대선 주자로 발돋움을 하시려면 당을 위한 희생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3선 말고 경남지사로 나가시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약간 정설처럼 굳어져서요. 실제로 뭔가 여러 가지 좀 제안을 많이 받고 박원순 시장은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약간 난감한 상황인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장 기자님. 만약 네. 김경수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서 경남지사 쪽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저 말이 단순한 그냥 말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윗선의 큰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명령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의도 정치권 이제 선거 앞두고는 항상 여러 기획들이 막 돌아다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기획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이를테면은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마를 하지 않고 삼선을 하지 않고 대선을 도전한다고 한다면 당내 기반이 취약하고 예. 그리고 또 다른 행정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한 헌신하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경남으로 출마를 해서 지더라도 꼭 당선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박원순의 어떤 정치 씨앗이 되어서 대권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획이 있는 거예요. 예. 여의도 안에. 예. 근데 이 기획에 박원순 시장이 공감하고 동의해서 그래 그럼 경남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죠. 근데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전혀 예. 아니고 이제 제가 취재하기로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삼선 도전으로 마음을 굳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경선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있는 첫 번째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여의도에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지지도가 굉장히 압도적이면 예. 아마도 다른 군소 후보들이 전부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구도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니라 다른 민주당의 후보 누구라도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박원순 시장의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이런 예. 이제 관측들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경수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저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경남지사 쪽을 권유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100% 확인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여의도 정가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경남지사 차출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시장님이 속한 민주당 내부에서 박원순 시장의 경남도지사 차출설이 나오고 있어요. 전혀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들은 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보도라고 한 생각합니다. 군데 정도. 네. 박원순 시장은 경남지사 저는 생각 없습니다. 서울시장 삼선 도전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박원순 시장과 지금 비교되고 있는 인사가 노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인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그 현직 지자체장을 상대로 성과 평가회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시정 운영 성과 점수가 몇 점이냐 이거 매기는 건데 예. 실제로 시장과 도지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도 답을 하고 자신들의 성과를 홍보를 하고 이랬는데 박원순 시장은 이제 8일 날 지난 금요일에 와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갔는데 예. 그 다음 날로 예정이 잡혀 있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기조실장을 대신 내보내고 오지 않았거든요. 안 왔어요. 안 온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불출마에 사인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실제로 사실 두 사람이 비교가 많이 돼요. 왜냐면은 뭐 두 사람이 당장 뭐 지사 3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잠재적으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는 행보가 매우 대비되고 있어서 좀 더 그런 비교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민주당 내 이제 중진 의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안희정 의원은 삼선 대신에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다른 곳이라고 하면 뭐 재보선 출마라든지 아니면 그냥 원내에서 당대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가능성에서 돌파구를 찾는데 박원순 시장은 너무 손쉬운 길만 고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네. 우려를 사실 박원순 시장도 당연히 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안희정 지사와 비교가 돼서 더 약간 행보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광역단체장 면접평가에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안 왔다는 거는 나 평가 안 받아도 됩니다. 고로 안희정 지사는 나 충남지사 삼선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일 텐데요. 장 기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안희정 지사는 송파, 노원, 천안 뭐 등등 재보선 내년 6월 지역구 얘기가 벌써 나와요. 네. 뭐 지역 요 세 지역 중에 한 곳을 녹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하는 것도 전 도움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지역에서 그 광역단체장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도전이지만 국회에서 의회 경험이 없으면 그 사실 큰 꿈을 대권이라는 큰 꿈을 가진 분이 제약이 제약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초선이라도 국회의원은 꼭 한번 해보셔야 된다. 의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도전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뭐 이런 건데요.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제가 취재를 해봐도 아마도 당대표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로 마음을 굳힌 걸로 알고 있고 이건 굉장히 오래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네. 충남지사 출마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예. 경우도 이제 충남지사 출마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이제 주변에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희정의 길 그리고 박원순의 길이 조금 그 다른 차원에서 근데 뭘 편한 길을 고수한다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예. 어찌됐든 두 사람의 정치인,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권을 바라보고 하는 길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 기자가 얼마 전 안희정 지사를 직접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좀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말을 아끼면서도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는 연말쯤에 혹은 내년 초쯤에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요. 그 당시에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떻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다음 뭐 행보는 어떻게 좀 결정하신 거예요? 좀 혹시 결정은 아직 안 되신 건가요? 예, 연말 연초쯤에 적절한 시점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적절한 시점에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혹시 공개를 아무래도 하실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공식적으로 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연말 연초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강 기자가 안 지사를 좀 접촉을 해봤는데 다시 좀 돌아와서 노 기자, 어떻게 보면 뭐니 해도 지방선거의 꽃은 서울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권에서는 지금 여당은 서로 하겠다고 줄 다 서 있는데 야권은 그럼 어떤 선수들이 지금 뛰고 있는 겁니까? 홍준표 대표가 사석에서는 다 구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주변에 물어보면 누구 구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름이 흘러나오는 인물이 몇 명 없습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은 아까 저희가 이제 그 그래픽 한 판에도 못 넣을 정도로 후보군이 많은데 지금 사실은 거론되는 보수 주자로는 황교안 전 총리가 가장 조금 많이 거론되는 주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홍정욱 전 의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칠막칠장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네. 뭐 상당히 좀 이제 그 임팩트가 있었던 정치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젊은 배우 보수, 남궁원 씨의 아들이죠? 네, 젊은 보수 주자로 홍정욱 그 전 의원이 거론되고 김병준 전 총리도 거론이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본인들에게 접촉을 해보면 오늘도 제가 홍정욱 전 의원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뭐라고 해요? 요즘에 좀 사업을 하느라 바쁘고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거의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당에서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뭔가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 선거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 알려졌는데 웬 경남일까 하실 텐데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남 창녕 출신입니다. 아, 창녕 출신. 네, 저기 유명한 분들 많아요. 박영선, 뭐 홍준표 많은 분들이 경남 창녕 출신인데 실제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친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그 박 시장이 영남 사람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기반 가지셔야 되고 대선 주자로 발돋움을 하시려면 당을 위한 희생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3선 말고 경남지사로 나가시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약간 정설처럼 굳어져서요. 실제로 뭔가 여러 가지 좀 제안을 많이 받고 박원순 시장은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약간 난감한 상황인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장 기자님. 만약 네. 김경수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서 경남지사 쪽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저 말이 단순한 그냥 말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윗선의 큰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명령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의도 정치권 이제 선거 앞두고는 항상 여러 기획들 속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SNS 스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도전장을 던지고 뭐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그 선거가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친문이 단체로 누구를 밀고 뭐 단체를 누구를 뭐 비토하고 뭐 그러진 않을 이러지는 것이다.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서울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식견과 판단에 따라서 투표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장 기자께서 정청래 전 의원 얘기를 했는데 강 기자 어떻습니까?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약간 오늘 얘기를 한 거 보면 뭐 박원순 시장을 약간 겨냥한 듯한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습니까? 예, 뭐 정청래 전 의원이 이런 SNS를 어제 올렸는데요. 마라톤 경기에 1등할 만한 사람만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페이스메이커도 필요하고 순수한 참여 정신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박원순 시장에게 공천을 뭐 안 주. 자, 이번에는 임종석 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노 기자 어떻습니까? 사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시장 차출론 얘기가 계속 좀 나왔었는데 네. 그럼으로 인해서 가장 지금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임 실장 말고도 도전자가 너무 많아서요. 사실 임종석 실장 예.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지내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뭐 본인은 생각 없다고 하지만 계속 거론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상 3선 도전을 좀 선언을 하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휴. 신문 주류에 포위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그러네요. 같은데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박영선 의원 그리고 우상호 의원 거기다 오늘은 정청래 전 의원까지 서울시장을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섰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저기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사진을 좀 뺀 분들도 있어요. 좀 죄송한데 네. 지금 저분들 말고도 서울시장 준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도전하는 이제 경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장 기자님, 우리가 소위 이제 문재인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나오는 후보들이 어느 정도 희생을 좀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정청래 전 의원 하면은 20대 총선 때 이제 공천을 못 받았는데 뭐 탈당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당이 승리하게 돕겠다라고 하고 손혜원 의원을 현재 마포을 지역구죠. 그렇죠. 예, 자기 지역구에 그 손혜원 의원을 추천을 해서 결국 당선까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희생이 된 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박원순 시장에게 과연 공천을 주겠느냐라는 그런 박원순 시장도 친문도 아니고요. 그런 외부적인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장에 3선을 도전하지 않으면 박원순 시장은 어디로 가게 될까? 노 기자 보니까 친문 진영에서 실제로 박원순 시장한테 이제 서울시장 3선 하지 마시고요. 저기 경남지사로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얘기가 좀 있다면서요? 근데 그런 얘기가 끊이지 않고 실제로도 좀 의견이 전달이 된 걸로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친문 진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서울시장 한 번 더 하면 3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원순 시장한테 안 주려고 하는 좀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당원들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뭐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기류는 지금 이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취재를 해보면 예. 우선 첫 번째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도전을 하고 또 대선을 가려는 것이냐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컨대 3선 시장을 하게 되면 3선으로 끝내야지 또 대선을 가는 것은 무리 아니냐. 고로 둘 중에서 하나를 택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 내부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도전자들이 있긴 한데 거기 빠진 민병두 의원도 민병두 의원도 있죠. 아까 있는데요. 노 기자가 설명한 네, 것처럼 설명한 그 사진을 분이죠. 다 넣을 수가 올 없어요.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넣었습니다. 어찌됐든 인기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지도도 떨어지고 그 서울 시민들한테 인기도 없기 때문에 이 구도